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2회차죠. 집합건물 ERP 매니저 2급 실기 모의고사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 필기도 60이고요. 실기도 60이니까 1교시 하고 쉬었다가 2교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교시에서는 필기를 보시고 시험지를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2교시 때 실기로 우리가 그 신분증, 수업용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거를 입력해서 로그인하고 들어갑니다. 영역 순서는 회계, 검침, 결산, 회계 마감, 결산 부가 회계, 부가 명세서 순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뭐 그 주어진 문제를 보시고 그 문항만 이해하셔서 풀어야지 우리가 좀 아무래도 경력자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도 계시고 경력자분들은 그게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분기까지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채점에서 틀리고요. 잘못된 거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딱 그 조건만 갖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1번 문제 회계 영역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꼭 읽어드릴게요.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이거 읽어볼 시간이 없죠. 바로 전표부터 치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읽어볼 타이밍이 됐죠. 회계 영역 전표 넣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한 문항에 여러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전표 하나를 사용할지 전표를 두 개로 입력하고 2번 전표로 또 생성해서 넣으시면 안 돼요. 전표 하나에 그 내용을 다 넣으시면 되고 현금 계정은 차대변 입력하며 입금 출금 전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1급하고 2급의 차이점이죠. 1급은 입금과 출금 전표를 별도로 운영하여 전표에 반영하지만 우리가 ERP 2급은 그냥 차대변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게 더 편해요. 입금 왔다, 출금 왔다리 갔다리 안 해도 되니까. 3번. 전표 내 입력 순서는 임의사항이고 계산시 결과값이 10원 미만이면 절상, 부가가치세는 10원 미만이면 절사합니다. 관리회 이거 왜 그러냐면 계산시 결과값이 10원 미만이면 절사. 이게 뭐냐면 연차나 퇴직급여 계산할 때 아니면 인건비 부가세 부가세는 세금이니까 세금은 10원 미만은 절사하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10원 미만은 1원, 2원, 3원, 4원, 5, 6, 7, 8, 9원까지는 안 받아. 그냥 10원 단위부터는 우리가 받는다. 나머지는 그냥 내지 마 라고 한 게 절사죠. 그리고 계산 결과 10원 미만이면 절상은 뭐냐면 연차나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할 때 3원, 4원 될 수 있죠. 근데 3원, 4원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 깎아버리고 그냥 버릴게. 절사. 이게 버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면 이거는 임금 체불로 신고 들어갑니다. 1원이 부족해도 임금 체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관련해서는 10원 미만도 무조건 올림입니다. 뭐 3원, 4원 가지고 그런 걸로 임금 체불해서 그 통지 받고 다시 보상하고 그러면 더 귀찮습니다. 그냥 주세요. 그리고 4번 관리외 수익에 대한 매입 매출 세액과 관리 비용이 포함된 매입세액의 구분 처리할 때 주의하시라. 왜냐하면 관리외 수익의 매입 매출에는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을 쓰지만 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만 합니다. 왜냐하면 분리해서 부가하고 입주민한테 입주할 때 고지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인쇄하여 그분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은 우리가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항목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조정 신고 납부하는 그 해당 계정으로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쓰는 거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정 과목 선택은 반드시 엔터키에 의하며 전표 완성 시 꼭 저장하시라. 하나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1년의 거래 상황으로서 연관성이 있으므로 앞뒤 사항을 참고하여 분개를 하여야 합니다. 7번 월 마감 전표는 결산 영역의 월별 운영성과표를 확인하고 작성하라 라고 됐죠. 월별 운영성과표로 하시고 아니면 그 운영성과표는 누계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 월별로 봐라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설명하느라고 좀 5분 정도 썼네요. 4월 2일 관리실 컴퓨터가 노후되어 132만원 부가세 포함 한국은행 지급하고 신품 구입하다 장부가액은
130만원 부가세 별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가세 포함, 별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그리고 기존 컴퓨터는 폐기 처분하였으며 해당 직기에 설정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원이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항을 글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올릴게요. 시험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아시죠?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풀더라도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상이 좀 늘어져서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영상을 길게 보니까 졸립더라고요. 잘 중간중간에 끊어야 돼서 제가 영상을 좀 나눠서 5일 동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느려. 마지막에 그 다음 주쯤 되면 그때는 여러분 복습 차원에 있는 내용들 진도를 쭉쭉 빼시고 6월 1일부터 시험 접수해요. 6월 1일부터 시험 접수를 해서 6월 3일까지. 그리고 저희가 최소 인원이 20명이 돼야 되는데 접수해서 인원이 너무 적으면 그쪽에서는 다시 공지 올려서 일반인도 같이 합산해서 시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진도를 빨리 쫓아오셔서 1월에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시험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토피님들 한 명이라도 더 보고 시험 으쌰으쌰 한 다음에 시험 보고 맛있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뒤풀이 좀 하고 공부하셨으니까 우리 공부할 때 공부 다 끝나고 시험 끝나고 뒤풀이 하잖아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뒤풀이 한번 해봅시다. 또 쓸데없는 잡담을 했지만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5월 22일로 돼 있죠. 근데 저는 5월 10일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4월 1일인데 제가 이거 5월 2일로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전산상에 우리가 열려진 거는 그때 넣기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전표도 다 5월 걸로 넣었죠. 그래서 다 계속 5월로 합니다. 날짜만 이 시험 있는 걸로.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 시험에 주어진 그 월일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볼게요. 컴퓨터를 샀다니까 그거 먼저 처리합시다. 그러면 여기 컴퓨터를 샀으면 우리가 자산 처리할 수 있는 계정 중에 자산부채 자본 중에 금액 이 정도 크다면 이거는 바로 비용 처리는 하진 않죠. 그리고 뭘로? 자산 처분한 다음에 이를 감가상각비로 해서 분할 부과하죠. 그게 대표적인 계정으로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집기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기만 치고 해도 끌어와요. 원래 1급은 적여 쓰셔야 되는데 2급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액 얼마입니까? 여기서 132만원인데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우리는 발라야 해요. 그럼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앞에 있는 글자 100과 32만원 중에 2만원 두 개 1과 2를 합치면 중간의 값 3이 되죠. 그럼 요거 그대로 끝에 처음에는 100과 2만 갖고 보시면 돼요. 120만원이에요. 그거하고 12만원 합친 게 132만원이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돈은 나가는 건 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지급하죠. 한국은행 이거 괜히 쳤어. 너무 많이 쳤네. 한국만 칠걸. 자, 그러면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하실 때 그 한국은행 같은 거는 전표를 넣으실 때 계속 한국 치기 귀찮잖아요. 검정시험에 있는 코드를 한번 지금 이게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검정시험에 한국 치시고 전표가 관리비 통장에 대부분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살짝 종이에다 한귀퉁이 적어두세요. 한국 치는 것보다 104 치고 엔터 치는 게 더 빠르니까.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실험을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적용하고 엔터 치지 마시고 여기서 적용인 상태에서 F7을 2번 누르세요. 커서 브라우징 사용해야죠. 다시 F7 누르세요. 그럼 얘가 좌측에 있는 값이 끌어와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근데 끌어와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금액 이대로 나가는 게 아니죠. 부가가치세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쓸 일은 있다. 얘는 금액이 다르니까 그냥 제가 쳤어요. 자, 그러면 집기와 공구에 대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주셔야 돼요. 부가 하고 치고 넣으면 부가가치세 대급금 예수금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집합 건물에서는 많이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코드도 내도 은행하고 얘도 같이 한 곁에 써 놓으세요. 717. 그죠? 아니면 뭐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조금
빨리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우리가 직기와 공구에 새로 산 컴퓨터에 대한 붕괴는 넣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노후화된 컴퓨터, 기존 컴퓨터를 폐기 처분한대. 그러면 기존 컴퓨터는 얘도 똑같아요. 직기와 공구로 얘가 130만원 있고 부가가치세로 13만원을 납부하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기와 공구로 감가상각 한 것은 130만원 얘를 가지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 130만원 공급가를 얘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13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머리 쓰신다고 143만원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예요. 순수 감가상각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얘는 세금 납부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끝난 거고 얘 금액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나눠서 부과한 거죠. 그래서 요건 요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250을 쳐도 돼요. 그죠? 직기와 공구니까 얘 얼마예요? 장부 금액에 지금 현재 있는 건 130만원이죠. 요렇게. 그럼 이제 이 직기와 공구가 130만원 장부에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얘가 계속 매달 감가상각 비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어서 자산의 차감은 어디로 가요? 자산은 원래 차변이죠. 차감은 대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직기와 공구는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었을 건데 얘가 폐기 처분했으니 대변 가서 소고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었던 거를 없애야 되니까 차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감가상각을 없애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그죠? 감가상각 비와 누계액은 달라요. 누계액, 여기서 주어진 거 누계액에 대한 거를 없애야 되니까 얘를 얼마? 130만원. 아니 13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까지 비용을 발생했네요. 자, 그러면 120만원 했으니까 지금 보면 차대변 13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 10만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가 부족하냐? 얘와 얘 합계를 비교했을 때 봐도 이쪽의 금액이 10만원이 부족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차변으로 하나 더 생겨야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잡지출로 하거나 잡손실로 하거나 이거에 갈등 때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장부상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비용을 발생하는 건 잡지출이죠. 아이고, 잡손실이죠. 미쳤어. 다르게 말했네. 잡손실로 해서 일반관리비 하단에 있는 잡손실 또는 잡지출, 그죠?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잡손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잡손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다 풀어놓고 여기서 낚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한 번쯤 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계산하고 부족한 금액은 잡손실로 하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10만원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처분가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 처분가액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합해서 취득가액,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잡수익 하고 만약에 이게 부족한다? 잡손실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처리하는 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났어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20분 단위로 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 욕심인가 봐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4월 5일 외부 차량 주차 수익 66,000원 부가세 포함. 자, 외부 차량에 대한 수익은 관리 외 수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쓰는 부가가치세 717 아까 코드 그거 필요가 없죠. 그죠? 어디로 가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아놨다가 고스란히 세금 신고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나눠주시는 거 머리 기억하시고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으니 자산의 증가 한국은행 66,000원이 들어왔겠죠. 중개기 설치 장소 임대계약이 또 체결이 이날 같이 됐네요. 연간 임대수익이 440만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연간 예상 전기료 50만원이 산업은행에 예입됐어요. 얘와 임대수익과 전기료 50만원이 같이 더해진 거죠. 연간 전기료는 사용량을 산출하여 월말 정산 예정입니다. 이럴 때 쓰는 계정은 우리가 가수금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날짜를 5월로 해야겠네요. 화살 주시고 5월 5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왔죠. 먼저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04인데 제가 말해놓고 이거 치고 있어. 자, 그러면 금액은 고스란히 66,000원이 그 주차비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관리회수익은 주차 수입이니까 주차만 치고 엔터 치면 다른 계정이 없으면 걔를 바로 끌고 와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액은 6만원이죠. 그리고 아직 하나 안 끝났어요. 저 여기다 계속 할게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해야죠. 그죠? 부가하고 엔터 치면 예수금 있어요. 이제 얘 치시고 얼마? 6만원에 대한 10%가 바로 6천원이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우리는 무슨 수가 있어도 얘는 발라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건의 거래가 있었죠. 산업은행에 돈이 들어온 거, 임대수익 440만원과 전기료 50만원이 들어왔죠. 근데 얘는 그 합쳐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어쨌든 산업은행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산업은행에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440만원 한 건과, 그죠? 440만원 한 건하고 또 하나 전기료 50만원 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90만원이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개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그 부지에 중개기라는 시설 기계를 설치하여 그 땅에 대한 지상에 있는 땅의 임대에 대한 수익을 말한 게 중개기 설치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임대수익이죠. 말을 너무 정확하게 했나? 어쨌든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폼 잡았나봐요. 그 400이죠. 400이 들어오고 우리는 여기서 또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처리해 주셔야죠. 자, 그럼 여기다 그냥 커서 가고 330 400의 10%는 40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5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 가수금으로 하죠. 가수금으로 5만원, 아니 5만원이래. 50만원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맞는지 한번 보셔야겠네요. 496만 6천원. 자, 이렇게 해서 차대변에 대한 대차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죄송합니다. 카톡이 컴퓨터 소리가 되게 커. 그 다음 거 문제를 볼게요. 4월 10일 날, 그럼 이제 5월 10일 우린 전표를 넣을 거고, 전월 말 계상된 도급비 등 미지급 비용 2,710만원, 부가세 제외해서 한국은행에 예금 인출 지급하였으며, 장기손 충당 예치금에 원천세액이 공제된 세액을 뺀 이자가 15만원에 해당 예치금에 예입이 됐습니다. 원천세 처리는 1급 범위로 편의상 처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날짜는 5월 10일로 설정하고요. 전표 넣고 여기서 문제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 가지는 있어요. 4월 10일 전월 말 계상된 도급비 등 미지급 비용이 부가세 제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을 때 그 용역비에 관련된 비용은 한 통장에서 나가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통장에서 나가게끔 하는 분계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급관리비가 50만원인데 부가가치세는 그 50만원의 10%는 5만원이 발생해서 차변에 도급관리비, 만약에 도급관리비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0, 그러니까 5만원 이쪽에 차변 생기고, 대변은 관리비 통장에서 50 나가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만 나가는 통장이 별도로 있어서 무슨 산업은행 있는 산업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르게 나눠서 처리하는 거를 문제에서 주로 많이 쳤기 때문에 그거를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더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론에 있었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금 예수금하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관리비 통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업체한테 줄 때 별도 통장에서 나가는 분계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걔는 아무 따로 나가는 건데 그 말을 여기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금액만 한국은행 통장에서 지급했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통장에서 나갔을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고 이거를 보셔야지, 이거 부가가치세만 주고 빼고 나머지를 다 비용을 지급했어?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히 보셔야 된다. 어쨌든 갑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 원래 부채였으니까 부채의 감소죠. 그러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3,000번이네요. 어쨌든 이거 2,710만원. 얘가 나가고 얘는 한국은행. 아까 이게 104였나요? 한번 기억나는지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 금액을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F7 여러분 누르셔야 돼요. 그럼 불러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정을 안 해놔서 컴퓨터 키보드가 이제 자판 설정은 얘는 좀 안 해놔갖고 여러분 팝업 한 거니까 여러분들 거는 컴퓨터 금방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돼요. 더 쉬워요. 왜냐면 그렇게 불편함을 없애고자 그런 건 다 설정을 아마 해제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는 다른 통장에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 문구 그것만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조금 확장돼서 더 넓게 생각하시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한국은행 2,710만 원이 나갔고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의 원천세액이 공제된 이자가 세금 뺀 이자가 15만 원이 예치금에 예입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15.4% 계산하려고 했는데 원천세 처리는 1급 범위로 편의상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즉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 처리하는 분계가 뭐예요? 선납 법인세죠.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러니까 우리가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너무 쉬워서 낚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라. 차라리 부가세 15.4 계산한 걸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자 수익 예를 먼저 들어갈게요. 이자 수익. 그래서 실제 세후로 들어온 게 15만 원이니, 아이고 금액이 너무 많이 크네요. 15만 원이 통장에 돈도 들어왔겠죠. 어디? 예치금.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이니까 이 계정으로 15만 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장기선 충당금이죠. 원래는 실제의 집합 건물은 이렇게 별도 통장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직은 이게 공동주택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선 충당금 설정하고 얘도 부채도 똑같이 늘려주죠. 15만원. 예치금이 별도 있으니 충당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치금 별도 충당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선 충당금이 있어야 돼. 얘가 1순위고요. 얘는 선택이죠. 얘는 선택을 대부분 1바라고 그 다음 얘는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을 해도 되고 예치금 별도 만들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고 적요가 거의 필요 없어서 확 줄인다는 거예요. 적용 필요 없으니까 금액만 계정하고 금액만 이빠이 좀 늘려서 볼게요. 자, 그러면 장기순 충당금 지금 15만원 들어왔고 장기순 충당금 했고 이자 수익이 15만원이니 여기 들어갈 게 하나 더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충당금하고 예치금을 맞추느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를 안 썼기 때문에 전표상 차대변이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쯤 되면 생각할 때 이게 뭘까? 예치이자 전입액.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럼 이자만 치세요. 그럼 이자면 이자 수익과 예치이자 전입액이 있으니까 얘를 아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5만원. 얘는 수익에 대해서 명목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비용을 만들어줘야 차대변이 맞추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그 수익 그대로 부채를 설정하고자 할 때 차대변이 맞지 않게 되는 그 오류를 방지하고자 임의로 명목상 수익의 비용 계정인 예치이자 전입액을 써서 부채로 설정을 바로 맞춰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꼭 나올 수 있어요. 몇 문제 안 했는데 그죠? 벌써 30분이 다 가네요.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고 촬영을 좀 나눠서 할게요. 4월 13일 한국은행에서 시제금용으로 2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금고에 입금했습니다. 즉 관리소 입장에서 보는 거죠.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현금 차변. 그리고 돈은 어디서 빠졌나요? 한국은행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대변 한국은행에서 돈이 줄어들겠죠. 당월분 전기료와 수도료가 다음과 같이 고지되었습니다. 납기는 모두 다음 달 10일입니다. 자, 이거는 다음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지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분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고지서가 들어온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돈이 나갈 때 거래죠. 얘 같은 거는 전기료, 수도료는 고지서가 온 거는 그 달 말에 돈이 빠지겠죠. 그럼 얘는 언제 하나요? 그 달 말에 비용을 발생시켜 놓은 거죠. 그죠?
납기는 모두 다음 달 10일이니까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비용을 발생시켜야 다음 달 초에 입주민한테 돌려받은 돈으로 전기와 수도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얘는 붕괴 없습니다. 단 맨 첫 줄에 있던 것만 붕괴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13일 넣습니다. 13일. 시제금용으로 현금 입금했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 현금이 늘어났고 얘 금액이 얼마? 20만원. 그리고 돈은 어디서 빠져나갔나요? 한국은행이었죠. 한국. 이렇게. 다른 건 붕괴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풀게요. 5번 하나만. 4번 생각보다 너무 쉬웠으니까. 그게 짧은 거다. 얘도 쉬울 것 같은데. 4월 14일 자동 출입문 센서 부품을 구입 용도로 현금 15만원을 김 반장님에게 임시 지급했어요. 아, 임시 지급했다. 아직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줬다. 지급했는데 임시로. 가짜로 지급했다. 가지급금 쓰겠죠. 15만원을 지급하고 현금 시제감이 줄어들겠죠. 그럼 현금 대변이 줄어듭니다. 지급하였으며 재활용 판매 121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재활용 판매 계약을 한 거죠. 계약만 갖고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용역 계약 월 15만 4천원을 받기로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주 1회 작업을 하기로 했다. 자, 여기는 하다는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죠? 실제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돈이 나가거나 할 때 그때 분계 처리하는 거지. 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이 날짜에 이 경위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14일 날 가지급금만 신경하셔야 돼요. 14일 것만 신경 쓰신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임시 지급한 거는 가지급이죠. 가지급금 금액은 얼마? 15만원 드렸어요. 시제금을 20만원 탔는데 15만원 줬으면 금액이 엄청 크네요. 돈은 어디서? 현금에서 나갔죠. 현금. 그래서 여기서 F7 누르셔도 되는데 제 키보드가 상태가 메롱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얘도 쉬웠네요. 하나만 더 풀게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 거 아니 1번부터 한 3번까지가 좀 신경 쓰는 문제들이어서 그 뒤는 또 쉽네요. 4월 17일 체납관리비 독촉 내용 증명 등 발송 시 우편요금 7,000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줄어들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편 발송했으니까 이제 우편 통신비로 나가는 거죠. 아울러 금일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용역비 15만 4천원을 산업은행 인출해서 지급했어요. 업체한테 지급한 거네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잡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면 분리수거 작업에 대한 비용을 잡지출로 처리한다. 그리고 관리비 부가시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대로 분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7일. 정 모르겠으면 우편만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끌어와집니다. 그러면 7,000원이 현금 나갔죠. 그래서 현금이 줄어든다. 대변 현금. 그리고 나서 분리수거에 대한 작업비를 지급했대요. 얼른 무슨 계정으로? 잡지출로 한다면 잡출구 잡지출로 하고 자 그리고 얘 잡지출이 얼마예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으니 부가가치세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14만원과 14,000원 나눌 거여서 잡지출 일단 14만원 돈 나간 거는 어디? 산업은행에서 나와야 되겠죠. 산업 15만 4천원 그리고 잡지출에서 계정은 14만원 나가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수거 작업,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활동을 하여 비용이 나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뭘로?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업체한테 대금 지급할 때. 그래서 부가하고 보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뜹니다. 그래서 14,000원 이렇게 하시면 16만 1,000원 이렇게 차례별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혹시라도 저는 키보드 잘못 누를 때가 있는데 특히 숫자 같은 건 틀린 게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쉽다고 훌떡 넘어가다가 오히려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이 시험의 단점은 너무 쉬워서 실수해서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재활용 수익 같은 거는 관리의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쓴 거지 관리 수익은 이런 걸로 없고 관리 비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쓴다는 거 그거 기억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다음 거 촬영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순간순간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